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주정보 플러스입니다. 봄하면 떠오르는 먹거리가 바로 봄나물인데요. 영양만점 봄나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달래는 비타민, 무기질, 칼슘이 풍부해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요. 사포닌이 풍부한 두릅은 피로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나리에는 무기질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분야에서 로봇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의료계 역시 로봇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인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은 쓰면 쓸수록 강해지지만 관절은 정반대라고 합니다. 관절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닳아 없어진다는데요. 특히 보행이나 운동을 할 때 몸무게를 지탱해야 하는 관절인 고관절, 무릎, 척추관절은 다른 관절보다 더 빨리 닳고 퇴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퇴행성 관절염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또 윤활작용도 하고 또 매끄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연골판이라는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 연골판과 연골에 대해서 좀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손상이 돼도 회복이 되다가 이제 나이 들면서 이런 손상들이 회복되지 않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누적돼서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또 그 만성염증으로 해서 더 많이 파괴되고, 그래서 통증을 유발하고 또 움직일 때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고, 그리고 또 더 많은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으로 정상적인 관절 운동이 없어지고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염증의 상태를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게 됩니다. 관절염 증상이 의심된다면 진료와 검사를 통해 관절염 진단을 해보는 것이 좋다는데요. 우선 면담과 문진을 통해 현재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고 엑스레이나 CT, MRI 등 정밀 검사를 하여 정확하게 진단한 뒤 진단 검사에 따라 치료 방법과 과정을 논의해 치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가벼운 구조적인 변화는 그 구조를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찢어져 있는 연골판을 일부 다듬어 준다든지, 아니면 일부 손상이 된 연골을 재생시키는 줄기세포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진행이 돼서 심하게 구조적으로 변화가 돼서 연골이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고 연골판도 굉장히 많은 손상을 받았다, 이런 경우는 인공관절이라든지 이런 관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새로 만들어진 그런 새로운 관절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진 관절염 말기 환자인 경우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는데요. 최근에는 수술의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술은 슬관절 부분 치환술과 고관절 전 치환술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인공관절 수술 로봇으로 환자의 무릎을 3D로 구현해 절삭 부위와 삽입할 인공관절의 크기,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집도의에게 전달해 주는데요. 집도의는 로봇으로 다양한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환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수술에서는 눈대중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 에러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로봇을 이용할 경우 3D CT를 하고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다 정확한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퇴행성 관절염. 만약 증상이 심각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면 의료진에게 상담을 받은 후 검사 결과에 맞춰 치료 계획을 세워 수술받길 바랍니다. 이기석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의자나 소파에서 생활하는 서양인보다 땅바닥에서 생활하는 동양인에게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생활 습관 중에서 과도하게 무릎을 굴곡하는 자세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김장철에 쪼그리고 앉아서 배추 속을 다듬는다든지, 아니면 바닥, 무릎 꿇고 걸레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래간만에 높은 계단이 많은 산을 올라가고 나서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오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도 이런 과도한 이제 무릎의 굴곡의 자세가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 뭐 직업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생활 속에서 반복될 경우에 이런 이제 과도한 굴곡에 대한 압력이 퇴행성 관절염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퇴행성 관절염 증상은 3개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통증, 그다음에 이제 변형, 그리고 이제 관절 운동의 제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처음에는 이제 걸을 때만 아프다가 이제 심해지면은 밤에 이제 쏙쏙거려서 잠을 못 자는 심한 통증이 되기도 하고, 변형은 주로 옷자다리로 되고 이제 걸을 때 불편하면서 심하면 뒤뚱거리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변형이 심화되면서 이제 관절 운동에 제한이 와서 다 펴지지가 않고 또 다 구부릴 수도 없고 이런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초기에 심하지 않을 때는 약이나 주사, 뭐 물리치료 이런 걸 해보기도 하지만 결국 심해지면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까지 가게 되기도 합니다. 수술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고 나서 초기에는 관절이 굳지 않게 구부리고 피고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허벅지 근육이 강화돼야지 편하게 오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바뀐 인공관절이 내 몸에 익숙해질 수 있게, 균형 감각을 잘 가질 수 있게 걷는 운동을 좀 하셔서 낙상이나 이런 넘어지지 않게 그런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또 일상생활 중에서는 무릎이 과도하게 구부러지는, 쪼그리고 앉는다든지 아니면 무릎 꿇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인공관절 수명하고 이제 단축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피하고 생활하시면 아마 만족스럽게 장기간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사회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1, 2인 가구의 증가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큰 집을 선호했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소형 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1, 2인 가구가 선호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며 의식주의 전반적인 생활 방식에 따라 소비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현재 인구 구조는 1, 2인 가구가 중심이라고 합니다. 특히 1인 가구는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수의 33%를 넘어섰으며 앞으로 더욱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라는데요. 이에 따라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 주력으로 공급됐던 중대형 아파트는 1인 가구의 증가로 그 인기가 줄었고, 주택 다운사이징과 미니멀라이징 현상이 트렌드가 되면서 소형 주거 상품인 오피스텔이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매수자가 필요에 따라 주거용 또는 사무용으로 선택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역세권 소형 오피스텔은 1, 2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많이 눈여겨보는 상품입니다. 이 외에도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렇듯 오피스텔은 여러 장점으로 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선호되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최근 서울의 풍부한 편의시설과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갖춘 오피스텔이 공급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오피스텔은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3베이 오피스텔로 꾸준히 늘어나는 1, 2인 가구 시대에 딱 맞는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로 오피스텔과 도시생활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양광 패널을 설치, 제로 에너지화 실현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시킨 친환경 오피스텔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화이트 컬러 배경에 골드 컬러로 포인트를 준 이곳은 소형 오피스텔임에도 수요자의 니즈인 쾌적한 주거 환경 선호도에 맞추어 설계되었다는데요.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 공간을 분리시키면서 유리 소재로 답답해 보이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입주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편의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는데요. 저희 오피스텔은 시스템 에어컨과 냉장고, 건조 기능이 갖춰진 세탁기 등 생활에 필요한 가전 가구 제품이 제공됩니다. 이 외에도 디지털 도어락과 현관 카메라, 비디오폰 전열 교환기, 역동체 감지기 등 풀옵션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유무선 디바이스 연동과 IoT 서비스로 커뮤니케이션은 물론이고
편의 기능과 안전 기능, 홈 컨트롤 기능 등 편리함까지 갖추었습니다. 이곳 오피스텔 단지는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의 거리가 가까운 편으로 직장인들의 출퇴근이나 학생들의 통학이 편리하고요. 주변 도로 시설도 잘 갖춰져 자가용 이용도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세권 입지 외에도 대형 마트나 백화점, 영화관, 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공원, 인근 산책로가 주변에 위치해 산책을 하거나 여가를 즐길 수 있다는데요. 저희 오피스텔은 주변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한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인허가 물건이 거의 없는데요. 이에 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 공급 부족으로 추후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피스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분양 사기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알아볼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데요. 오피스텔을 알아볼 때는 우선 공실의 위험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배우 수요와 인접 오피스텔의 공급량 및 활성도를 따져서 공실의 위험이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통 편의성과 주변 생활 편의시설이 괜찮은지도 알아보고 합리적인 매입가 수준도 필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1, 2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소형 주거 상품인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데요. 만약 오피스텔을 알아본다면 오피스텔 내부 구조와 주변 교통 및 생활 인프라는 물론 적정한 매입가인지 꼼꼼하게 알아본 후 신중하게 선택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각각 저마다의 공부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암기하더라도 개개인에 따라서 암기법이 다 제각각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빠르고 정확하게 암기할 수 있는 학습법을 개발하며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열은 예나 지금이나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부모들은 희생하면서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아이들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는데요. 그렇다면 요즘 뜨고 있는 교육법은 무엇일까요? 최근에는 스스로 흥미를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이 교육법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단순히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받아 적고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워 학습의 원동력을 부여하는 방법이라는데요.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법이 학교는 물론이고 학원에서도 적용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자기주도 학습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학습 콘텐츠 업체가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는데요. 이곳은 약 100건 이상의 특허와 산업재산권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한글의 우수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1980년대부터 친구네 집에 입주과외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반쪽 학습법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보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1990년대 말부터 120개가 넘는 특허 재산권을 등록하게 된 것이고요. 그게 이제 보호가 되니까 세계적으로도 이제 우리의 학습법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 속에서 이곳의 반쪽 학습법을 통해 한글을 전파하고 있다는데요. 이 학습법은 0과 1의 이진법 원리를 이용한 교육법으로 빠른 속도로 읽고 따라하는 복습 방법을 통해 정확한 암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쪽 안 보기 학습법인데요. 반쪽을 보고 나머지 반쪽을 안 보고 대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집중력이 향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 보고 말하면서 또 빨리 말하면서 그게 이제 숙달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말로 이제 몸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이 몸기억이 됨으로써 남을 가르칠 수 있는 학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티치던트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티치던트가 되면은 남도 가르칠 수 있고 본인이 어떤 시험에서도 강력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압축 문자로 암기할 것을 제시해주면 맨투맨 방식으로 학생들의 학습이 이루어진다는데요. 학생들끼리 짝을 지어서 암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서로 점검하며 확인한다고 합니다. 즉, 이곳의 학습 목표는 가르치는 학생이 되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고기를 나눠주는 것보다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듯이 저희는 가르쳐 드리는 것보다는 가르칠 수 있는 학생을 만들어내는 이제 학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치던트가 활성화되어 있는 학원인데요. 누구나 다 말하고 빨리 말하고 또 안 보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숙달하게 됨으로써 남을 가르칠 정도의 이제 실력을 빨리 기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김군 대표는 한 대학교의 경영대학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교육사업 및 청년 창업 시장을 확대해 가고자 한다는데요. 이에 과거 고시촌이 밀집해 있던 곳에 벤처타운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벤처타워가 들어올 예정인데요. 지하 4층부터 지상 15층까지 19개 층에서 이제 120개의 벤처 오피스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3층에는 청년 벤처타운 이제 지원센터가 들어오고요. 5층에는 교육센터가, 6층에는 이제 금융지원센터가 들어와서 120개의 오피스에 많은 교육과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전철역과 바로 연결됩니다. 지하 1층에서 단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교통의 편리성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될 것입니다. 이 벤처타운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에 맞게 미래를 함께해 나갈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2026년에 완공이 되면 역량 있고 꿈이 있는 청년들과 함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해 나가며 차별화된 콘텐츠를 공급해 나갈 것이라는데요. 지금 인구 절벽의 시대, 출산율 저하의 시대에는 동남아의 많은 인재들을 우리가 양산해가지고 우리의 국민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의 문화와 역사 등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티치던트를 양산해가지고 가르치는 학생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국민이 될 수 있다면은 우리의 국력도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지만 여전히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는데요. 이제는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을 통해 공부 실력을 쌓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현대인들은 크고 작은 사건에 휘말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소송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사고나 불법적인 일로 이어지게 되면 결국 법적인 분쟁까지 휘말릴 수 있다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법률 문제로 고심하는 의뢰인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고객이 승소라는 목표를 향해 갈 때 가이드를 해준다는 생각으로 맡은 사건에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법인은 무죄 변론을 많이 합니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많이 계시지만 무죄 변론을 하시는 변호사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민사든 형사든 기록 자체도 두껍고 전략과 논리가 필요한 사건이 많아서 어려운 사건들을 다루는 노하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사기 사건이라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인에게 돈을 못 갚았을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사기죄의 핵심은 속임수에 있습니다. 속여서 돈을 받으면 사기가 되는데요. 만약에 돈을 받을 당시에 갚을 생각이 정말로 있었는데 나중에 어떤 후속적인 사정으로 그게 불가능하게 된 경우면 그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이고 민사청구가 들어가야 되는 사건입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돈을 갚을 재산이나 아니면 돈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속여서 갚았다. 내 갚을 재산이 이렇게 많다고 속이든지 아니면 꼭 갚겠다고 속여서 받았으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 좀 투자를 해라. 아니면 돈을 빌려달라.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사업은 전혀 안 하고 돈을 딴 데다 쓴 경우에는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로 분류되어 엄중하게 처벌되는 사기죄.
만약 일상생활 도중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돈을 갚으면 쉽게 해결되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은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내가 돈을 받을 때 속임수를 썼던 게 아니라 진정으로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런저런 사후적인 사정이 생겨서 그게 일시적으로 갚아지지 못하는 상황이고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갚을 계획이 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큰 돈이 걸려 있거나 동업 관계가 예를 들어서 복잡하게 돼 있으면 그걸 설명하는 게 힘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기죄나 성범죄 등 사회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김한설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성범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예를 들면 때려서 제압한 다음에 성관계하면 강간, 안 때렸어도 술 취해서 정신없는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했으면 준강간이 되고요. 사장이 싫다는 직원을 지위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했으면 위력에 의한 간음. 예컨대 사이비 교주가 이건 성관계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하고 소통하는 거야 라고 성관계의 의미를 속여서 간음을 했으면 위계에 의한 간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허락 없이 민감한 부위를 만지면 강제추행, 그리고 허락 없이 민감한 부위를 찍으면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됩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성범죄가 있는데요. 공통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느냐, 부합하는 것이었느냐, 이게 성범죄 사건의 공통 쟁점이 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변호하는 게 부담스럽지는 않을까요? 혹시 누군가로부터 의심받았는데 억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구하는 게 도리겠지만은 생각보다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멀쩡하게 성관계를 했는데 다음날 고소를 당하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성적 접촉이 전혀 없었는데도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죄추정 원칙이라고 하죠. 피의자,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가 범죄자라고 단정짓거나 낙인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변호사 제1의 덕목은 의뢰인을 믿고 이 사람이 진짜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끝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에 피해 사실을 얘기하거나 고소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소를 한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경찰 조사받아야 되고요.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아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고소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되는 일인데 이 경우에는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움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법은 상식 그 자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상식이어야만 됩니다. 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인 관점에서 공감 가는 변론을 하는 게 제 1의 목표고요. 일반인들 설득할 수 있어야 재판부도 설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고 싶고 최종적으로는 법률 용어를 아예 안 쓰고 쉬운 말로 변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는 것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으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요즘 필라테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필라테스 수업을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운동의 필요성도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는데요. 다양한 운동법 중에서도 필라테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필라테스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운동으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는데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필라테스 센터. 이곳을 운영하는 황재현 대표는 필라테스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고객들에게 필라테스 운동을 가르치고 있다는데요. 필라테스는 장점이 많은 운동이지만 배우지 않고 혼자 시도하면 정렬이 다 틀어지고 근육도 이상하게 사용해서 오히려 몸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심지어 부상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필라테스 강사와 스튜디오에서 운동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 센터는 필라테스 전문가에게 기초부터 정확한 움직임을 배울 수 있는 곳이며 모두 회원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센터입니다. 필라테스 수업을 통해 고객들이 몸의 아름다운 변화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이곳. 수업을 하기에 앞서 상담을 통해 운동신경과 운동 목적 등 다양하게 분석한다는데요. 특히 3D 체형 평가를 통해 고객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추천해준다고 합니다. 이곳은 1대1 개인 수업과 2대1 듀엣 수업, 그리고 4대1 소규모 그룹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요. 개인 레슨 같은 경우 각 개인의 체형에 맞는 전문적인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필라테스를 처음 접하게 되면서 많이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선생님의 개별적인 맞춤형 피드백 덕분에 수업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오게 된다면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 그룹 수업 같은 경우 전신의 연결을 통한 움직임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데요. 리포머와 점핑보드를 이용해 심장 박동수를 높이며 유산소와 근력,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목과 어깨에 통증이 있고 자세 교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과 있는 상체 교정 프로그램, 그리고 개인의 운동 한계를 경험할 수 있는 일종의 극한 챌린지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곳은 임산부 전문 인증센터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임산부 운동 처방사인 황지연 대표가 임산부와 산모를 위한 운동 강의를 한다는데요. 산후 필라테스 같은 경우 신체 불편감 검사지와 산후 운동 전 검사지, 체형 평가를 바탕으로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체 기능 검사 장비를 통해 고객의 몸 상태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하며 운동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여준다는데요. 출산하고 나서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여기 상호 전문이 있다 보니까 한번 와서 상담해보고 거의 한 달 반 정도 선생님이랑 개인 레슨을 좀 하고 나서 몸이 많이 좀 좋아졌어요. 아주 만족스러워요. 바쁜 일상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운동은 필수 요소가 되었는데요. 체형 교정이나 다이어트 등 목적에 따라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 필라테스 운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황지연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센터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필라테스 강사에 대한 사명감을 제 스스로 조금 더 인지하기 위해서 센터를 오픈을 하였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필라테스 센터가 정말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편으로는 센터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회원님들을 위한 센터인가 생각이 조금 들면서 저는 실제로 디스크가 2번 정도가 터지고 수액이 흘러서 저는 수술 권유까지 받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활 공부라든지 회원님들을 위한 마음이라든지 공감을 제 스스로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장형 필라테스가 아닌 전문적인 필라테스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센터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필라테스 수업을 진행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세요? 그 50분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일단 정확성은 물론이고 일단 재미랑 흥미를 조금 더 부추길 수 있게끔 좀 많이 유도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필라테스 센터로 오시는 목적이 일단 아프시기 때문에 저희 센터를 방문해 주시는 회원님들이 정말 많은데요. 일단 심리적으로 조금 많이 지쳐 계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일단 무의식적으로 우울감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금 처음부터 못해요. 저는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50분 동안 수업을 그냥 형식적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은 과연 몸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회원님들께 더 좋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좀 저희 성격이 맞게끔 프로그램을 저희 색깔을 좀 넣어서 재미랑 흥미를 조금 더 일반시키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앞으로도 똑같이 지금처럼 공부를 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제일 큰 목표는 대학원까지 진학을 해서 조금 더 회원님들께 올바른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올바른 솔루션을 드릴 수 있도록 스스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산부 전문 센터이다 보니까 조금 더 산후 회원님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영상 같은 거를 제작을 해서 집에서라도 하실 수 있게끔 열심히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고물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마련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양한 투자 정보를 편리하게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문제는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은퇴 시기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더욱더 철저한 노후 대비를 해야 하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주택 마련 비용도 상당한 데다가 아이를 키우게 되면 자녀 양육비나 교육비 지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이에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 일찍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재테크 수단으로는 주식과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귀 기울여 그것에 맞게 투자를 하고자 한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다양한 카테고리의 투자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올인원 투자 정보 플랫폼을 개발한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회사로 포털 서비스를 10년 이상 제공해 오면서 사용자 경험 설계와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능력 등에 있어 높은 역량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러한 역량을 집약하여 고객의 쉽고 편리한 투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올인원 투자 정보 플랫폼을 출시하였습니다. 전략기획팀과 서비스실, 개발실, 재무팀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곳.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금융 콘텐츠를 접하고 최적의 서비스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조직 구성원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는데요. 다양한 투자 자산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정보를 편리하게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 착안하여 올인원 투자 정보 플랫폼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증시 맵을 스마트폰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담아냈다고 하는데요. 이용자들은 증시 맵을 통해 업종 및 종목별 시가총액 비중과 주가 등락 등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내 투자 칼럼에서는 분야별 투자 전문가들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고급 인사이트를 무료로 제공한다는데요. 주식이나 공모주 같은 재테크에 대한 사용자 니즈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투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앱을 기획했습니다. 국내 증시 맵을 통해 주식시장의 흐름을 시각화하고 투자 칼럼을 통해 투자 전문가의 인사이트 있는 글을 보면서 투자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창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후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러 타겟층을 아우르는 종합투자 플랫폼으로 발돋움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곳은 10여 년의 포털 서비스 운영 경험에 기반하여 높은 데이터 분석 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역량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AI 호학제 분석기를 플랫폼에 도입하여 이용자들의 투자 의사 결정 판단에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국내 및 해외 증시와 부동산, 대체 투자 등 다양한 주제별로 이용자 간 투자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도 눈길을 끈다고 하는데요. 시황과 전체적인 분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증시 맵이 아주 유용하다는 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카테고리별 뉴스와 투자 전문가들의 인사이트 등 여러 투자 정보를 한데 모아주어 편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존 투자 앱보다 UI가 깔끔하고 트렌디하다는 칭찬이 많습니다. 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올인원 투자 정보 플랫폼. 이 플랫폼을 만들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데요. 현재 다양한 투자 서비스가 출시되어 있지만 주식 투자의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정말 필요로 하는 정보가 어떤 것들인지, 어떤 정보를 원하고 가장 많이 보는지 파악하고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을 진행했고 피드백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쉽고 직관적으로 투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평소 주식시장이나 종목 정보 등 여러 투자 정보를 빠르게 얻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찾고 있다면 증시 앱부터 뉴스, 커뮤니티까지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올인원 투자 정보 플랫폼을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 플랫폼은 고객들의 쉽고 편리한 투자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 기술로 투자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차별적 기능을 더해 해당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예적금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도 탑재하여 고객들이 간편하게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금융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FRP 소재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FRP 소재는 고성능, 고기능성 재료로 토목, 건축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FRP 복합 소재를 제조하는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건설공사에서 주로 쓰이는 재료로는 콘크리트나 강재가 있죠. 하지만 최근 건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구조물이 대형화되면서 중량과 부식 그리고 내구성 등 건설 재료에 대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후변화와 지진 등 이상 자연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건설 재료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복합 신소재를 응용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에 위치한 한 공장. 이곳은 복합소재 전문가들로 구성된 FRP 복합소재 제조 전문 회사로 첨단 기술력과 생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복합소재 관련 토탈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복합소재는 여러 소재를 복합적으로 결합시켜 기존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소재 및 제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FRP 복합소재는 탄소 섬유 및 유리 섬유 등 다양한 소재를 결합시킨 소재로 철과 알루미늄을 대체하거나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해 강도를 높이거나 탄성을 높일 수 있어 전기자동차나 수소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소재입니다. 이곳에서는 인발 성형이라는 독특한 공법으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데요. 인발 성형 공법은 막대나 빔, 튜브처럼 길이 방향으로 일정한 단면을 가진 제품을 제조하는 연속 공정으로서 보강제 역할을 하는 유리 섬유가 수지에 함침된 후 균일한 형상을 지닌 몰드를 단시간에 통과하면 성형 제품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형상의 제품을 균일한 형태로 연속 생산이 가능한 점이 특징으로 여러 종류의 소재 및 보강제에 적용할 수 있다는데요. FRP 복합 소재는 부식 발생이 적어 물 관련 시설 건축 현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화재에 강한 FRP 복합 소재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화재 시 화재를 지연시키는 동시에 유해가스와 열 전달을 차단하여 탑승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차열 기능을 가지는 에폭시 퍼티를 개발하고 있으며 특허를 출원하여 원천 기술을 보호받고자 합니다. 분석 및 시험 장비를 갖춘 복합 소재 연구소를 만들어 FRP 원소재 특성과 소재 적용 범위 그리고 품질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무엇일까요? 현재 저희 연구소에서는 자원순환형 인발성형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재활용 가능한 복합 소재 창호로 반응형의 열가소성 수지를 인발성형 공법을 적용하여 수명이 다한 후 간편하게 리사이클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PET 리사이클 매트릭스 수지를 활용한 인발성형 제품과 폐 플라스틱, 폐 FRP를 충진재로 사용한 인발성형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오매스 기반 원재료를 활용한 복합재료 매트릭스 수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산업재료로 주목받는 FRP 복합 소재. 앞으로도 FRP 복합 소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길 기대해 봅니다. 김태영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설립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저는 한 20년간 이 복합 소재 산업에 종사해 오면서 복합 소재 기술을 익혀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복합 소재에 사용되고 있는 원소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복합 소재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이 복합 소재를 접하면서 알루미늄보다는 가볍고 그리고 철보다 강한 소재인 것을 제가 몸소 체험하고 나서 이게 블루오션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복합 소재가 이 세상을 선도하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복합 소재 전문 기업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은 복합 소재는 다양한 종류의 섬유를 플라스틱을 만드는 수지라는 물질과 결합하여 성형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핵심 기술인 성형 기술의 고도화, 이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서 원소재와 성형 포뮬레이션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성형 조건을 도출해내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에 대한 차별성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네, 제가 만들어가고 싶은 미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복합 소재 시장에 저희 회사만의 브랜드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복합 소재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복합 소재 산업을 육성하고 견인해 나갈 인재를 키우는 게 그 목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산업 폐기물 취급을 받던 철 스크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철 스크랩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김경희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철 스크랩과 스텐 알루미늄, 미철을 수집해서 각 제강사에 맞게 분리하고 가공해서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철 스크랩은 뭘까요? 철 스크랩은 철광석, 월료탄, 고철이 철강 산업의 3대 요소입니다.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동차, 선박, 기차, 철도 레일 이렇게 거대한 고철도 철 스크랩이고요.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전거, 킥보드, 그리고 소형 가전제품, 냉장고, 폐기물을 제외하면 모두 철 스크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이 된 생활용품도 이물질을 제거하면 무한하게 재활용이 가능한 철 스크랩이 됩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저는 마을 도서관의 사서일과 태권도 사범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의 원청 회사가 부도나면서 새 아이를 데리고 고물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2살 된 셋째를 등에 업고 깡통도 수거하러 다니고 공장의 폐기물들, 고철들을 수거하러 다녔죠. 그때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암투병 중이신 저희 엄마가 피할 수 없으면 부딪혀서 넘어서 보자. 내 딸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동종업계 메이저급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노하우를 배워서 지금의 고물상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과 같이 일하세요? 정말 힘들었을 때 저에게 많은 격려와 위로를 해준 현장의 반장님, 그리고 소장님, 그리고 씨름계의 십관왕이었던 지금은 고철계 천하장사를 꿈꾸는 우리 안부장, 요식업의 디테일을 살려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이과장, 그리고 효심이 너무 가득한 장비의 에이스 우리 염대리, 그리고 안방마님인 우리 김 실장님, 그리고 정주임, 다 같이 즐기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작업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뭘까요? 저희들은 노후된 공장과 오래된 기계 해체를 하기 때문에 늘 위험 요소가 현장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는데 영업사원 같은 경우에는 각자 본인들 차량에 안전도구들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딱한 사정의 공장들의 노후된 기계들은 저희들이 중고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알선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들의 수익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나 그 사장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지만 자금이 확보될 수 있으니까 또 돕기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성장 비결은 뭐라고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튀르키예가 대지진과 홍수로 굉장히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글로벌 시장이 너무 급변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철 수입국이 1위 나라가 튀르키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저희 거래처 사장님들과 항상 예의주시하고 고철 시황들을 같이 협력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회사로 키워나가고자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어떤 점이 힘드세요? 아무래도 힘든 일이고 남자들이 많이 하는 분야이다 보니 여성으로서 구설수에도 많이 오르기도 하고 직접적인 인신 공격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럴 때마다 저희 아이들이 엄마는 우리 우상이야. 엄마 너무 훌륭해. 그 말에 힘을 굉장히 많이 얻죠. 문화예술에도 관심이 많다면서요? 네. 어릴 적 글짓기, 독후감, 그림 그리기 대회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의 큰딸이 희귀난치성 루푸스를 앓고 있다 보니 바깥 활동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때 집에서 그림도 그리고 책도 많이 읽고 음악도 많이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경남영화협회를 알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너무 열심히 한 작품이 무대에 오르지도 못하고 배우들이 환경조차 생활이 안 될 만큼 힘들어서 주변에 알리고는 있는데 쉽게 알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언을 했죠. 30년 동안 제가 후원을 하겠다. 뱉었으니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뭐 미력한 노력이나마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 저희 회사에서 우리 직원들이 함께 꿈꿀 수 있는 미래를 같이 해나갈 수 있는 본인들의 자식이 우리 회사에 와서 함께 일하고 싶다 할 만큼 미래를 다 같이 만들어가고 싶고요. 봉사활동도 함께 즐겁게 지금처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봄을 맞아 겨울옷을 정리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바른 정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패딩은 중성세제로 세탁한 후에 충전재까지 완전히 말린 후 보관해야 하고요. 코트는 드라이클리닝을 한 후에 비닐을 벗겨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니트는 미지근한 물로 손세탁을 한 후에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